월 96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약값 내고 나서 남은 돈 55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외곽 어딘가의 반지하 계단 아래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67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이름은 이상국 씨. 아내도 자식도 통장 잔고도 없이 오직 연금 96만 원 하나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상국 씨의 하루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하루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 뒤 우리 자신의 하루일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4시 반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집니다. 상국 씨는 요즘 거의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저절로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고들 하죠. 몸이 먼저 알아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국 씨는 잠을 깊이 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과 진짜로 자는 것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졌다고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천장이 보입니다. 반지하 방의 천장은 낮습니다. 형광등 하나, 얼룩 몇 개, 모서리에 아주 작게 번진 곰팡이 자국. 매일 아침 같은 천장을 보면서 상국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나?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거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반지하라서 창이 낮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입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고양이 발바닥. 그게 전부예요. 이른 새벽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으니 창문 너머가 그냥 어둡습니다. 여름에는 빗물이 창틀을 두드리고 겨울에는 외풍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요. 봄이 와도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지하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이 한 뼘 위에서 흘러가는 곳. 자신은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곳. 상국 씨가 사는 곳은 경북 외곽의 낡은 주택가입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야 해요. 계단은 5칸. 내려가면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면 상국 씨의 세계가 나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7만 원.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평수로 치면 5평이 조금 넘을까요? 거기서 67 남자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국 씨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끓입니다. 전기포트를 씁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요.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뜯어서 종이컵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게 아침입니다. 밥은 나중에 합니다. 일단 이걸로 하루를 엽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직 뉴스가 나오기 전 시간이라 홈쇼핑이 나와요. 끄지 않습니다. 상국 씨는 말합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무섭거든요. 웃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67살 남자가 무섭다는 게. 하지만 이 반지하 방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공간에 사람 소리가 없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에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그 텅 빈 느낌이 무서운 거예요. 홈쇼핑 진행자가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상국 씨한테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겁니다.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만큼은 완전히 혼자인 것 같지 않으니까요. 커피를 홀짝이면서 창밖을 봅니다. 이 시간대엔 아직 발목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두운 보도블록만 창문 가득합니다.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가끔 창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게 그 시간 상국 씨한테는
꽤 반가운 일입니다. 수입이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해서 매달 96만 원. 그게 전부예요. 여기서 월세 27만 원을 냅니다. 관리비 3만 원을 냅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핸드폰 요금을 다 합치면 고정 지출이 벌써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55만 원 남짓. 한 달을 55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로 나누면 18,000원, 여기서 식비, 약값, 교통비, 혹시라도 옷이나 생필품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다 해결해야 해요. 55만 원으로요. 장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도 못해요. 버스 타고 가서 카트에 가득 담아오는 그림, 상국 씨한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집 앞 골목 끝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림을 합니다. 일주일치 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란 한 판에 7,000원, 두부 하나에 1,500원, 라면 5개 묶음에 3,500원. 이게 일주일장의 거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쌀이 좀 있고 집에 묵은 김치가 좀 있고 된장이 좀 있으면 한 달을 버팁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밥을 합니다. 전기밥솥이 있긴 한데 잘 쓰지 않아요. 매번 전기밥솥을 쓰면 전기세가 나오니까 한 번에 직접 밥만이 짓습니다. 쌀 3컵 정도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을 맞춰 붓고 스위치를 눌려요. 국은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있어도 된장국이나 묵은 김치 넣어 끓인 찌개 정도예요. 혼자 먹으니까 많이 해봐야 버리게 되거든요.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아끼는 쪽으로 합니다.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 아니면 맨 김치. 그게 상국 씨의 아침 밥상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는 혼자라는 게 그나마 덜 느껴지거든요. 아직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이라서요. 9시가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야 합니다. 방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위로 나오면 공기가 달라요. 그냥 바깥 공기인데 상국 씨한테는 그게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조금 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나갑니다. 그냥 문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좀 달라지거든요. 상국 씨가 주로 향하는 곳은 동네 복지관입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거기 가면 무료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식판에 밥, 국, 반찬 2-3가지가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엔 사람 소리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3-4-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가 상국 씨한테는 참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소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지관에서 상국 씨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다들 화투를 치거나 3-4-5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상국 씨는 밥을 다 먹고 나면 구석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습니다. 경제면, 사회면, 스포츠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나서 또 처음부터 읽기도 해요. 그냥 시간이 가야 하니까요.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신문만큼 품이 있는 도구가 없다고 상국 씨는 생각합니다. 돈도 안 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거기 앉아서 몇 시간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은 복지관 직원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르신, 가족분은 연락이 없으세요? 상국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설명도 없이 그냥 없다고.
사실 상국 씨한테 가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형제가 둘 있어요. 하나는 지방에 살고 하나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젊을 때 사업하다가 돈 문제가 얽혔고 그게 풀리지 않은 채로 세월이 흘렀어요. 한국에서 돈 문제로 틀어진 형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상국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풀어보려 했는데 풀리지 않는 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결혼은 43세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죠. 그 전까지는 일만 했어요. 건설 현장, 공장,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했는데 모인 게 없었어요. 젊을 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상국 씨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43세 어렵게 만난 아내와 결혼했고 그 후 3년 동안만큼은 상국 씨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오래 앓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게 벌써 20년도 훨씬 전 일입니다. 46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쭉 혼자입니다. 재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워낙 바빴고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당연한 삶이 돼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면 상국 씨는 걷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마트 앞에서 잠깐 서서 유리창 너머 텔레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1시간, 2시간. 다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걷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걷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국 씨한테 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와서 저녁까지 그 시간을 방 안에서만 보내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고 다리가 아파지면 집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상국 씨한테는 작은 위안이 됩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 상국 씨는 매번 잠깐 멈춘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일 없다는 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사히 이 하루가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큰 기대가 없는 사람의 소원은 그런 식으로 작아집니다. 상국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힘드냐고요. 오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에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딱 그 2시간이 제일 길고 힘들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잠은 안 와요. 그렇다고 딱히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뜰 리가 없는데도 자꾸 들여다봅니다. 습관이에요, 그냥. 알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는 거예요. 상국 씨 핸드폰 연락처에 몇 명이 있을까요? 복지관 번호, 담당 병원 번호, 집주인 번호, 그리고 모르는 번호 몇 개는 스팸 문자 보내오는 곳들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보다 전화를 걸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누군가한테 나 오늘 좀 힘들었어 하고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게, 그 2글자짜리 답장을 기다릴 상대가 없다는 게, 이 오후 2시간이 상국 씨한테는 가장 긴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면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은 지난 것 같은 느낌. 그 시간을 매일 통과해야 해요.
저녁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계란 하나 풀어 볶음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라면 한 봉지예요. 냄비를 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갑니다.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더 쓸쓸한 것 같아서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면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면 상국 씨한테 작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밥 먹고 나서 따뜻한 물 마셔야 소화가 돼. 그게 습관이 돼서 아내가 떠난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녁밥 먹고 나면 꼭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아내는 없지만 그 물 한 컵만큼은 아직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꿈에도 나오고 멍하니 천장 보고 있을 때도 생각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데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가 한숨 한번 내쉬고 그걸로 끝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20년이 지나다 보니 슬픔도 단련이 된 모양입니다. 밤 9시가 되면 씻습니다. 반지하 화장실은 환기가 잘 안 돼서 늘 축축해요. 겨울엔 특히 심하죠. 온수는 나오는데 수압이 약합니다. 샤워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수도세가 아깝기도 하고 수압이 약하면 몸 씻기도 귀찮아지거든요. 빨리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닦습니다. 씻고 나면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3가지예요. 약봉지를 하나씩 뜯을 때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상국 씨한테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약만 먹으면 오늘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말을 몇 마디나 했나? 복지관 직원한테 잘 먹었습니다. 슈퍼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게 다예요. 어떤 날은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한마디도 안 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목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너무 안 했더니 목소리가 잠긴 것 같은 느낌. 자기 목소리가 낯선 느낌. 상국 씨가 정말 무섭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고독사냐고요? 물론 그게 무섭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해요.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냥 혼자 방에 누워 있는 것. 그게 더 무섭다고요. 2년 전 겨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가 넘었는데 병원에 갈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면 어지럽고 걷다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약을 사러 나가려 해도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핸드폰이 있었는데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곳이 없었어요. 119를 부르기엔 독감이라서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흘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물을 마시고 누워서 버텼어요.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열이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살았다였대요. 살았다는 게 기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도였어요. 아, 이번엔 넘겼구나.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사흘 동안 열이 더 올라갔다면,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면,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이 나라에 상국 씨 같은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통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상국 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독거노인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200만 명. 그중 상당수가
월 8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상국 씨는 그나마 국민연금, 기초연금 96만 원을 받으니까 그 중에서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은 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고독사 통계도 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숨을 거둡니다.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주가 지나서 이웃이 냄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잠깐 나오고 사라지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 뒤에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꿈꿨던 사람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국 씨도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막노동 현장에서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 실패,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한 세대가 지금 노인이 됐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국 씨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요. 대단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돈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봄에 창문 너머로 햇살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반지하라서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햇살 한 줌. 그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평생 일했고 평생 성실했고 이제 67이 돼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원하는 게 햇살 한 줌이에요. 우리는 종종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금 계산하고 적금 들고 부동산 생각하고 하지만 상국 씨 세대는 그걸 준비할 여유가 없이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나라의 반지하에서 옥탑방에서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서울 시민의 5명 중 1명 이상이 그런 처지라면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국 씨는 오늘도 그 방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도 새벽 4시 반에 눈이 떴을 거예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커피 믹스 한 봉지를 종이컵에 부었을 거고 홈쇼핑 소리를 배경으로 창문 너머 보도블록을 봤을 겁니다.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오후에 동네를 걷다가 반지하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을 겁니다. 저녁을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먹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약 3알을 먹고 누웠을 겁니다. 오늘 말을 몇 마디나 했나 생각하면서요. 극적인 것도 없어요. 누가 봐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매일매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립니다. 크게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과장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반지하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게 상국 씨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아직 상국 씨 같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이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문자 한 통이 그날 들은 유일한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진짜 하루,
통계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